안녕하십니까. 2025년 2월 1일 새벽 모임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오늘 재판부의 권위와 재판이 공정하다는 신뢰는 내부에서 문제없다고 강변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인정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한 겁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에 이른바 우리법 연구회 출신 3명,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법연구회 출신 2명, 그 다음에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1명, 이 사람들에 대한 회피 촉구 의견서라는 것을 제출했다. 이걸 공개하면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사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우리법연구회 출신 2명,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1명, 이 세 사람이 현재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 있고요. 2명은 바로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 그 두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은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관련자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뭐 민주당이 추천한 또는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한 사람이니까 뭐 그럴 수 있겠다 얘기는 하지만, 판사, 전국에 있는 판사 전체에서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이 차지하는 비중, 제가 5% 조금 넘는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2010년에 129명인가를 명단을 발표했는데요. 그 당시에 판사가 2,000명이 훨씬 넘었습니다. 5% 정도에 불과한 그런 정도인데, 지금 헌법재판소는 거의 40%에 육박합니다. 8명 중에 3명. 이렇게 되면 소위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그것이 이제 헌법재판소, 그렇잖아도 헌법재판소는 단심입니다. 법원은 3심이라도 되죠. 이건 단심입니다. 한 번에 그냥 끝내버립니다. 거기에 영향을 미친다. 그것도 법원이 가지고 있는 우리법연구회나 이런 데 출신들이 비중 곱하기 뭐 거의 8배 정도의 영향력을 헌재에서 발휘한다? 그건 좀 문제가 있다. 아마 그게 국민 눈높이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본격적으로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선 겁니다. 헌법재판소 변론 몇 번 했죠? 근데 거기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들을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정치의 영역으로 지금 끌고 들어오는 거고, 어제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그에 대해서 반박을 한 것이 이 정치 영역에서 벌이는 이 싸움을 더욱더 치열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헌재 공보관이 공무원이다 보니까 아마 이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미숙했는지 윤석열 대통령 측의 반박, 이 부분을 정면으로 또 맞받아쳤거든요. 이건 정치입니다. 여기서부터 저는 헌재가 위험한 국면을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 회피 촉구 의견서를 낸 사유를 보면 이렇습니다.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하고 뭐 가까우니까 뭐 SNS를 통해서 교류한 거는 뭐 교류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걸 뛰어넘어서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가짜뉴스, 음모론, 뭐 이 대명사가 김어준 씨 아닌가요? 근데 김어준 저장소라는 데 팔로우를 했다는 겁니다. 김어준 저장소가 뭔가 그랬더니, 그건 뭐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SNS가 아니고 그냥 단순한 팬 계정이라고 하거든요. 팬들 계정, 팬들의 뭐 팬덤의 계정, 뭐 이런 거 비슷한 거죠. 근데 거기에 무려 10만 4천 명의 팔로워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걸 문영배 소장 대행이 팔로우를 한 겁니다. 이러면 뭐 완벽하게 이제 김어준류 뭐 이런 사람들에 동의한다, 이 뜻에 뭐 거의 그런 거 아니겠나요? 뭐 저는 거기까지도 뭐 가능하다, 뭐 그 개인이 뭐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적어도 공정성에 대해서 의심을 받는 거는 본인이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죠. 전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천했으니까 뭐 민주당하고 가깝다, 뭐 그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지금 국민의힘이 추천했으면 국민의힘 누군가하고는 가깝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정도는 인정이 되는데, 자, 법의 영역을 훨씬 뛰어넘어서 정치의 영역까지 넘보는 사람이다. 문영배라는 사람이. 여기까지 가면 이제 이 사람은 법을 심판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사람 아닌가. 저는 그게 국민 눈높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서 저는 뭔가 역할을 좀 자제해야 되는 것 아닌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데 기여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미선 재판관은 이미선 재판관의 친동생이 민변에서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글쎄, 저는 이거는 불편하긴 하지만 이게 무슨 재판관을 그만둬야 될 사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생은 동생이고 그 집안이 그런 모양이죠. 동생은 동생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선 재판관의 다른 문제, 그러니까 우리 법연구회 출신으로서 그동안 보여왔던 정치 편향성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친동생 문제는 저는 오히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뭔가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계선 재판관의 경우에는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동생이 아니고요, 남편입니다. 제가 이건 한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남편인 황필규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했다. 거기까지는 모르는 게 있는데, 이 황필규 변호사가 속한 공익인권법재단 있거든요. 공감이라는데 거기 이사장이 국회 측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변호인입니다. 그러니까 정계선 재판관이 남편이 국회 탄핵소추인단 하고 같은 그것도 큰 로펌도 아닙니다. 큰 재단도 아닌데 조그만 재단, 불과 변호사들이 한 10명 정도 있는 요런 재단에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다. 그러면 헌법재판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게 남편을 통해서 김희수라는 사람한테 들어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 부부는 일심동체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정계선 재판관이 재판관을 그만둬라, 이거는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적어도 국회에서 김희수를 이 변호인단에서 빼야 한다. 이것까지는 저는 국민 눈높이라고 봅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국민들 다수가. 이거를 만약에 헌재에서 모르겠다, 남편과 무슨 상관이 있냐, 뭉갠다. 그렇게 되면 이 또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미 헌재는 바로 이 문제를 관련해서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측의 기피 신청을 기각한 바가 있습니다. 사례도 없고 어쩌고 이렇게 변명을 했는데, 그거 변명 저는 통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렇게 기피 촉구 의견서 이런 거를 냈는데 이게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해서 냈겠습니까? 아니죠. 정치를 하는 겁니다. 헌재 나름대로 자기네들 기준이 있어서 안 받아들인다 할지 모르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은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는 거죠. 왜? 안 받아들여질 거 뻔히 알면서 내는 겁니다. 왜? 정치기 때문에. 그런데 헌재 천재현 공보관인가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이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짓고 탄핵 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한 사법부의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해 헌재는 우려를 표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미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의 경우에 보지 않았습니까? 딱 4대4. 본인을 재판관을 누가 추천했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이 어느 쪽 손을 들어줄 거라는 걸 우리가 이제 삼척동자도 다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재판관이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짓는다고? 획일적으로 단정짓지 않고 그냥 누가 추천한 사람만 봤더니 이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할 것이다 하는 걸 삼척동자도 알게 헌법재판관들이 지금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한 지 이틀 만에 탄핵당했습니다. 이틀 만에 탄핵을 당할 만한 일을 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탄핵을 인용해야 된다고요. 더군다나 제가 말씀드렸죠. 2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결정한 게 과연 우현적이고 위법적이냐 하는 부분은 서울 남부지법, 서울 행정법원 여기에 판결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도 어디가 옳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본인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뭔가 약간은 중립적 내지는 자 그거 하나만 가지고 이틀 만에 탄핵을 당한다는 게 이게 되냐. 이거는 방송통신위원장 뭐 위법 논란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틀 만에 이 사람을 현직에서 쫓아낼 정도는 아니다. 이게 국민 눈높이 아닌가요? 그런데 이틀 만에 이 사람을 쫓아내자 여기에 손을 들어준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하거나 아니면 민주당이 추천한 사람들이. 그런데 개인 성향이 그대로 결론에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아마 기본이 세 사람으로부터 시작할 겁니다. 이 세 사람,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세 사람은 탄핵 인용할 거고요. 틀림없이. 뭐 나중에 뭐 이게 내란죄가 아니다라는 게 밝혀져도 아마 인용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3명만 더 찬성하면 탄핵이 인용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한 2명, 뭐 가능성 높죠? 가능성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한 사람, 국민의힘이 추천한 사람, 뭐 이 세 사람 중에서 이제 이 세 사람이 모두 다 반대해야만 탄핵이 기각이 됩니다. 그럴 일이 있을까요? 잘 모르죠.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미 누가 추천했느냐, 헌재 공보관이 반박한 거와 반대로 재판관의 개인 성향이 곧바로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하는 걸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은 지금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탄핵 심판에 대해서 뭔가 법률적 다툼을 벌이기보다는 뭐 그것도 그거대로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이 기피 촉구 의견서 뭐 이런 것들은 정치다. 근데 헌재는 이미 여기에 소용돌이에 휘말리기 시작했다. 만약에 헌재 결정이 나왔을 때, 탄핵 인용으로 나왔을 때 이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헌재는 아마 엄청난 곤욕을 치러야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제가 보기에는 헌재가 이러한 그 윤석열 대통령 측의 어찌 보면 일종의 정치적 그 공격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거 아니다라는 식으로 뭉개고 넘어갔을 경우에 나중에 감당하지 못할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미 헌재를 상대로 정치를 시작했다. 저는 이렇게 보는 입장이고요. 이런 것들은 누군가 뭐 좀 완충을 하지 않으면 뭐 그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헌재가 어떤 식으로든 조치를 취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대결적 자세로 나가고 우리는 법원이니까 피고 소추자 입장에서 뭐 왈가왈부할 일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고압적으로 나갔을 때 정치의 영역에서 헌재가 실질적으로 패배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위험한 국면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헌재가 지금처럼 저렇게 뭐가 문제야 라는 식으로 나갈 일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고맙습니다.